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공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진화론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한 글이에요. 그러면은 진화론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뭐야? 조물주가 창조주인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고, 진화론은 인간은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 사회, 중세 종교 사회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겠죠. 읽어봅시다. 비문학 제재로 많이 옛날에는 나왔어요. 진화론과 창조론. 사람들은 흔히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할 때,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진화론을 언급한다고 한다.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 육, 강식 뭐예요? 약하면 고기가 되고 강하면 그거를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적자 생존 뭐야? 적응한 자만 생존을 한다. 진화론은 이를 뭐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을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지? 일반론이죠. 통념 또는 통설. 우리가 비문학 제재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통념과 통설에 대한 반박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 진화론을 경쟁 구도를 설명하는 거 그리고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고 진화론은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닐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통념 통설에 대한 반박. 많은 사람들이 우열관계에 바탕을 둔 우성이냐 열성이냐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해라는 거야. 우열관계에 붙는 방향에 바탕을 둔 목적이 있다. 요거는 오해예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앞에 말은 뭐야? 쉽게 설명하는 거라 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생명체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 생물체의 모습에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끝나고 여긴다. 이것이 뭐다? 오해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야? 밑줄 쳤지만은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 성질이 있다. 이게 여러분 오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지. 얼핏 보면 생명체가 진화를 거쳐서 단순한 게 복잡한 정제로 미숙한 게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서 진화가 뭐를 내포하고 있다?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 요 읽을 때 뭐야? 방향이나 목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발전과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얼핏 보면 요 말이 있죠. 그러면 얼핏 보면 대충 보는 거잖아요. 그냥 잠깐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 사건이지만은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내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 요러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하기 쉽다. 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체의 변이는 뭐야? 우연적 사건이에요. 우연적 사건인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명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러나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생명체의 진화가
결과일 뿐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다. 결과일 뿐이지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OX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죠. 뭐야, 결과일 뿐이지 애초 그런 결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지, 처음에 염두 머릿속에 이런 뭐야 우수한 전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란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진화론을 듣자마자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누구예요? 동시대의 철학자, 경제학자 스펜서이다. 스펜서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야?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스펜서는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했는데 이거 일단 빼고 읽으세요.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사회를 유기체로 본다. 선생님이 유기체, 유기적 이런 설명 많이 해줬죠.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래서 문장이 유기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뭐라 해서?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거 따지는 거고, 유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시어하고 접속사를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기체에서 유기성까지 문장 구조에서 갈 거니까, 자, 유기체가 뭔지 봅시다. 유기체는 뭐야? 생명체라고 생각하세요.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생활 기능을 가지된 조작체. 그러면 유기체는 어떻게 해요? 인간도 유기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손가락 까딱 하는 거 뭐라 했어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자마자 긴밀하게 연결돼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까딱 하는 동작까지 갑니다. 여기가 굉장히 길게 써져 있는데 어디가? 여기 가로가. 여러 개체가 모여서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사회성 곤충을 이루는 집단은 생물체처럼 움직이는데, 요거 빼고 읽읍시다. 이를 초유기체라고 한다. 그럼 뭐냐면은 집단이 사회가 생명체처럼 움직여요. 유기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그거를 초유기체 이랬습니다.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발달 역시 생물체와 같은 거. 자, 뭐라? 지금 요 사람은 스펜서는 사회 발달,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할 건데요.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 가지고 있으면은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앞에 말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라 했어요. 생명체가 여기에서 여기로 진화했던 사회도 여기에서 여기로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가 쥐 잡아 먹죠. 갈매기가 정어리 잘 먹죠.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약육강식이죠. 이게 약육강식.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약육강식. 약자는 강자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압축했어요. 그러면은 적자생존, 약육강신. 다윈이 쓴 말이 아니라 누가? 스펜서가 쓴 말이다.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정됐어요. 생물학적 진화론은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애초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어째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 다윈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초기 판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종의 기원이 다윈의 저서죠. 5판 찍을 때, 초기에서는 안 나오고요. 어디에서 5판을 찍을 때쯤이야 스펜서가 말한 단어가 자신 이론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채택했어요. 요것도 역시 뭐에서 X표하고 요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참거지 묻는 건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 찾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XO 잘 쳐야 되고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은 약육강식 안 나왔고요. 적자생존은 초기에는 안 나오고 5판을 찍을 때 필요해서 도움이 된다 해서 채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에 다윈이 사용한 주요 단어는 뭐야? 자연선택이라는 단어야.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변이의 다양성이었어요. 변이의 다양성. 특히 유성생식, 이거 알죠? 성별이 있는 생식.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 섞어야 후손을 낳아서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요거는요,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형제여도 조금씩 다 다르죠. 이 자손은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환경에 그 가운데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지. 그리고 유전자를 물려줄 가능성이 크죠. 초기에는 거의 이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랫동안 변이가 쌓이면 눈에 띄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거에 변이의 다양성. 주목한 건 변이의 다양성이다. 이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다윈은 이런 변이가 쌓여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자, 요거는 이거 아니야. 한 가지 방식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앞에 다양성이죠. 그럼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 한 가지가 아니고 뭐한다? 다양하다. 이 방식은 다양하다. 오히려 다양성에 한 가지 방식하고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다양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연이 이루어진다. 우연이 이루어지고요. 우연이란 단어. 그 다음에 외부의 힘 개입하지 않아요. 외부의 힘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고요.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요게 다윈의 주장이죠. 다윈의 주장 정확히 알아야죠. 이걸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고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거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관찰한 뒤 원동력은 다양성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뭐다? 다양성이다. 그럼 여기 뭐라고? 한 가지 없고요. 다양해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양이 다윈이 다양 획일성 아까 뭐야? 한 가지 위에 쓴다는 한 가지 보다 다양성에 했으면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난다. 갈라파고스 핀치. 그거의 사례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앞에 뭐 뻔한 이야기니까 핀치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크기하고 습성은 비슷해요. 그런데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에요. 이 뭐야? 13종의 핀치가 크기, 습성은 비슷하지만 부리 모양이 다르다니까요. 이들 핀치는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먹이와 관련이 있다. 부리의 모양은 뭐야?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러고 있고 요러고 있었다. 뭐 그냥 선생님이 왜 이래요? 먹는 먹이 뭐야? 나무 껍질 안쪽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은 거는 뭐야? 주사바늘처럼 긴 요거처럼 생긴 부리 갖고 있고요. 먹이가 이르면은 견과류나 씨앗을 먹는 핀치는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 대단히 빨리 읽어야 돼. 이런 거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 모양이 달랐고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관찰한 결과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어땠을 거다?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 아니라고 했지, 우수한 아니라고 했지,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 우수한 종이 아니라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 또한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쪽으로 모이지 않고 한조로 먹잇감도 한 종류로 모이지 않아요. 다양하게 세분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자, if 모두 한 가지의 먹잇감에 집착했으면 어땠을까? 먹잇감이 부족해져서 핀치 수는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얘네들은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 없고요. 제한된 서식지, 여기서 어떤 말 중에 제한된 서식지, 섬이잖아요.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다양성.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 뭐야? 하나로 되지 않고 다양하게 된 거. 심지어 쓰레기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될 수 있고 쓰레기인데 자원이 돼요. 그러면 쓰레기인데 자원인 거. 소의 배설물 소똥구리에게, 악어의 이빨개는 찌꺼기 악어새, 이렇게 관계를 연결하세요. 이런 걸 보면 타인을 짓밟아야 살 수 있다는 모독이다. 생태계에 대한 모독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처럼
다양성의 증가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면은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생물 종이 다양한 자원을 나누어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지수에 비해 자원의 가지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더 많아요. 따라서 당연히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아요.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려는 욕심 이런 거 없다. 아니 실제로 많은 종이 서로를 내쫓기 위한 싸움을 벌이기보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뭐 한다? 공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건 뭐야? 같이 사는 거.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면 경쟁보다 공생이 원동력이다. 요것이 뭐다?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릴 마굴리스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서로 경쟁하기보다 뭐를 추구합니다?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합니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생물입니다. 지의류,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균류와 얼핏 보기에는 이끼야. 근데 아니야. 균류는 곰팡이 버섯, 조류는 파래나 청과 어우러진 생명체다. 요 사진이 있죠. 그럼 무슨 체예요? 공생체예요. 조류는 포도당을 합성한 뒤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 나눠져서요. 조류는 뭐를 나눠줘요? 포도당을 나눠줘요. 생존을 돕습니다. 한편 균류는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줍니다. 생존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자 방출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조류는 이거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균류는 뭐를 준다? 포도당을 준다. 요거는 수증기를 공기 중에 수증기를 줘서 포자 방출을 도와준다. 공생관계는 너무 밀접하여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강하다. 이거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다. 그 정도로 공생관계가 강하다. 자, 5년간의 비그로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다윈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2년 연구를 지속했지만 22년 연구했는데 발표는 하지 못했대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발표를 못한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젊은 연구자 월리스가 보낸 편지다. 월리스는 다윈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목적이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윈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편지에 적힌 내용은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놀란 이유 뭐예요?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몇 년? 22년.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20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거의 같은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승자만을 기록합니다. 학계에서도 예외 아닙니다. 학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누구한테? 최초 발견자하고 설립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월리스를 학교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 모른다. if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월등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장하고요. 홀로 결과를 발표해요. 매장하고 홀로 연구 발표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 왜? 생태계와 생명체의 상호 관계의 조예가 깊었고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 인정하고요. 받아들여서요. 인정했어요. 인정한 건 뭐야? 자신의 연구 결과하고 유사하다. 그 다음에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였고요. 공동전자로 인정했어요. 어우, 다윈 짱. 그죠? 후세 사람들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후세 사람은 신사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다윈은 뭐야?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을 깨달았다. 그게 바로 뭐야? 뭐를 안 하고 뭐 했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했다면 매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상호관계, 생태계, 생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생명체가 지배받지 않는다. 요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뭐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죠. 수십 년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22년 다윈이 몇 년간 연구를 했던 윌리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윌리스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대요.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더 많은 연구했어. 아, 내가 기여 더 많이 했어. 이렇게 안 해도 알아줍니다. 세상은.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만약 짓밟으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짓밟으려 했다면 if죠. 당시에는 성공했을 거야. 역사는 파렴치 않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짓밟으려 했다면 이랬을 거야. 하지만 다윈은 경쟁과 배제 대신 공정과 화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 그러면 다윈의 최적의 결과는 뭐야?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진화론은 경쟁보다는 태생,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남아드는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와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회가 생명체처럼 뭐야?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이미 생명체는 태고적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 그게 뭐예요?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윈이 월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는다. 다윈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좀 재미도 있고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옛날에는 독서지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제재인데 지금 여기는 뭐야? 통념, 통설, 잘못 생각했던 거, 오해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죠? 균류하고 조류의 공생관계 그리고 또 뭐지? 다윈과 월리스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옛날부터 진화론이라는 거는 뭐다? 획일성, 경쟁, 반목과 정쟁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런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실제로 다윈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